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계속 부재한 상황에서 테마주들만 이렇게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시장의 메인 테마라고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가장 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련 종목들에서도 대량 거래들이 좀 수반이 되면서 오늘 테마를 좀 이끌었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어떤 소식이 따로 있었나요? 네, 일단 그 가장 오늘 핫했던 분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글로벌 OTT 업체죠. 이제 넷플릭스가 구독형 게임 서비스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넷플릭스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향후 투자를 좀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 적용되는 가장 큰 분야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게임하고 콘텐츠 관련 분야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오늘은 뭐 넷플릭스가 이제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을 좀 모색한다고 좀 어느 정도 소식이 나오면서 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던 것 같고, 뭐 어느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시장 규모가 2025년 정도 되면 317조 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사실상 이 정도 규모면 차세대 먹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 의 규모인데, 실제로 게임 산업이 이 정도까지 좀 커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메타버스가 이제 처음에는 흥미 위주 게임이라든지 뭐 콘텐츠 관련된 그 관련된 뭐 산업이라든지 플랫폼이 성장을 하겠지만, 향후에는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이제 결합된 서비스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향후에는 뭐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여가 활동, 모임, 그 업무까지 그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기존의 인터넷, 그다음 모바일, 그다음 향후 주류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플랫폼, 그러니까 인터넷 산업이 게임만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메타버스도 이 관련된 플랫폼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뭐 얘기들은 2024년에 뭐 150조 얘기도 나오고 25년에 300조 이상의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 것들은 그런 이제 전체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국내 게임 업체,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 뭐 NC소프트도 이제 메타버스 활용한 팬미팅 앱 유니버스를 좀 서비스 중이고, 사실 펄어비스도 내년 출시 네네. 예정 신작 도깨비라는 뭐 게임을 쪽도 메타버스 형태의 게임으로 좀 출시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지금 미국 게임 플랫폼 업체 이제 대표적인 로블록스가 지금 로블록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테마를 다시 좀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국내 서비스, 그러니까 국내 게임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까지 좀 이렇게 진출을 한다고 하면 사실 게임주 게임 섹터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부분 다 편입이 되면서 그 메타버스 관련한 컨텐츠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또 나오느냐가 향후 또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조금 개념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사용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가상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가상현실과 실질 현실과 이제 조금 넘나드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예전의 가상현실이 뭐 일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고 하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내 아바타가 생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 그 아바타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뭐 그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을 또 즐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영화라든지 드라마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가 있고, 뭐 모임이라든지 연회, 뭐 심지어 최근에 보면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입학식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DGB 뭐 그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회의를 메타버스를 접속을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할 정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현실의 어떤 업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들이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초기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아마 수혜를 가장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콘텐츠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지만 향후에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을 한다던가 경제활동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가상현실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실성 있는 그 VR이나 AR이 어느 정도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업체들이 이제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첫 번째 종목이 선익 시스템입니다. 사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좀 시세를 좀 보여줬고 선익 시스템이 지금 AR, VR이 주도할 이제 미래 시장에 좀 대응하기 위한 증착 장비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1차 파동에서도 사실 대장주격 움직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2차 시세의 시작점이 지난주에도 사실상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2차 파동도 좀 계속 선익 시스템이 테마를 이끌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은 뭐 지금 메타버스 테마에서 1등 주가 이제 선 시스템인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 선 시스템은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쪽 업체고요. 증착 장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증착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대화면 그러니까 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선희 시스템은 그걸 할 수가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일본의 이제 도끼라는 회사인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선희 시스템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OLED가 왜 중요하냐면 OLED로 구현을 해야만 그 천연색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얇은 디스플레이막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지금 전고점 돌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좀 부담스러운 위치긴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지금 위치에서도 좀 더 먹을 게 있다고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전체 섹터 내에서도 좀 성장성 있는 걸로 압축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이 조금 더 몰릴 수가 있어서 강한 섹터가 오히려 좀 더 빠르게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도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 시스템 일단 살가 쪽 의견을 좀 정리를 네. 하실 것 같고 일단 저도 실상 오늘 시세로 인해서 물량 부담이 좀 크게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 여전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크게 부담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련 게임주들보다도 기술적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저는 좋게 봅니다. 지금 사실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서 실적까지 좀 반영되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단순 트레이딩인 테마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 2차 파동 역시 당연 좀 선발주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사실 지난주부터 이어온 상승 랠리가 다소 좀 피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주중에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와서 뭐 2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내려온다면 그때서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익 시스템은 살가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종목이 이제 한빛소프트인데 한빛소프트 사실 뭐 게임주 그러니까 실질적인 중소형 게임주 그러니까 AR, VR 관련한 게임주 내에서는 가장 좋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오늘도 상당히 좀 시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이제 설명드린 선익 시스템에 비하면 여전히 후발주격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8일 지난주 18일부터 계속해서 좀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후발주격 흐름이 왜냐하면 지난 1차 파동 때도 선익 시스템이 좀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이제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한빛소프트는 그거를 구현한 실질적인 게임을 개발해서
내놓고 혹은 개발을 하는 네.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장비 쪽이 먼저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확장이 되면은 그 다음 이제 게임이라든 컨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2차로 이제 2등주로 지금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관련돼서 오디션 VR이라는 게임이 실질적으로 2018년도 6월 달에 출시가 됐고, 뭐 계속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로 출시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모습이고, 향후에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을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주 중에서 가장 뭐 메타버스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시비 발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내에 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게임이라는 게 인건비라든지. 그런데 그 전에 개발했거나 발행 했던 게임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자금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 좀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도 좀 되고요. 최근에 뭐 6,460원인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일단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등주가 가면은 좀 따라가긴 하겠지만은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전고점까지 혹은 전고점을 한 차례 정도는 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크게 그래서 높지는 않다. 되긴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빛소프트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사실 만약에 선익 시스템, 그러니까 테마를 제외해놓고 좀 본다면 이평이 수렴되는 위치에서 사실 좀 전형적인 추세 형성 신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좀 높아진 위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실적이 좀 담보되지 않는 기업이 단순 테마로 이렇게 가는 건 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좀 보는 관점이고, 뭐 선익 시스템이 여기에서 더 과열돼서 단일가 매매가 진행될 때쯤이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대장주격 움직임이 역전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뒤집히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좀 높게 책정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팔가 의견 쪽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두 종목까지 좀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을 볼 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인데, 사실 뭐 지난주부터 같이 테마로 좀 엮이면서 오늘도 역시 좀 시세를 좀 장중에 좀 보여주긴 했는데, 탄력도는 현저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 추세적인 측면이라든지 수급적인 면이라든지 앞서 이제 본 두 종목과 비교해 보면 많이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저는 좀 살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제 먼저 인프라 깔리고 그 다음에 그 뭐 게임이나 컨텐츠 업체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테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특수 이제 영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수 효과 관련된 업체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겠죠. 메타버스가 늘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등주로 되고 있긴 하지만, 궁극에 갔을 때는 메타버스는 뭐 VRS라고 하죠. 이제 그 뭐 특수 효과가 뭐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 특수 효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메타버스가 인프라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리고 투자되는 기업들,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이 참여도가 높을수록 결국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 계속 좀 적자고요. 1분기까지 좀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들어갔던 사업비라든지 뭐 연구개발비 그리고 인건비들이 많이 이제 잡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요. 그 전에는 계속 투자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런 업체들이 나중에 수확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급격히 반등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까지는 지금 뭐 적자긴 하지만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만약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무섭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종합적인 의견은 살까로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이지만 좀 중장기로 보자, 중장기적으로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다. 예, 뭐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 지난 1차 상승 파동 때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상황에서 사실 좀 테마까지 같이 엮이면서 좀 분위기가 좋았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졌죠. 탄력도가 현저하게 좀 떨어진 상태인데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SKI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투심이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세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도 관련 테마주 내에서는 좀 여전히 좀 팔까 이견 쪽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영위하고 있는 전방 사업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광고 등 네네.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광고, 게임, 뭐 그렇죠. 이용이 되기 때문에 영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사실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좀 이러한 성장성을 토대로 좀 봤을 때는 기노업에서는 충분히 살까 이견 쪽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저는 종합적으로는 살까 이견 쪽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보실 게 뭐냐면 보호 예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간 이제 투자자들, 대주주라든지 뭐 자사주 혹은 우리사주 또는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은 보호 예수가 걸려요. 뭐 한 달짜리도 있고 석 달짜리, 6개월짜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못 팝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오버행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하거나 눌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향후에 언제 풀리는지 이런 스케줄들을 잘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사라지면은 주가 좀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이제 단기에는 뭐 오버슈팅이 나오지만 그 사이에는 뭐 찰실의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다시 뭐 대장주라든지 탄력도가 강한 종목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장한 지 아직 뭐 2달 조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좀 뭐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보셔도 충분히 좀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선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호예수 물량,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적, 2분기 실적 정도, 아니면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냐, 여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수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실시간 대응이 되는 그런 엔진을 스스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은 결국은 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세 종목 좀 정리를 해드렸고 좀 대체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테마 쪽으로 한 번에 우르르 좀 쏠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이용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또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잘 이렇게 분할 매수로 좀 이렇게 지켜보시는 방향도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유효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은 6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사이까지는 계속해서 뭐 잡음들이,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 강세, 아니 인플레, 뭐 기타 등등, 뭐 채권 수익률 기타 해서 잡음들이 좀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발성 혹은 이제 성장성이 있는 테마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 매매 또는 뭐 중기적으로 뭐 종목이 눌릴 때는 좀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좀 마지막 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뭐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혹은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매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